백주 대낮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당시 직접 그 일을 당한 당사자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링턴 사는 네, 시간입니다. 네. 올해 70대인가요? 아니면 70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연세가 좀 드셨네요, 그죠? 지난 일요일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 무슨 일을, 황당한 일을 당했다면서요, 애난데일에서. 네, 요 모 식당에서 네, 지인하고 친구하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네네. 젊은 친구 두세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친구가 따로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네. 제가 이제 뭐좀 어깨 좀 쓰러지고 이러니까 아, 네. 한 친구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네. 저 형님은 괜찮나 보고 형님 네.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20대가 형님이라고 네,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아, 그래요.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네. 보통 우리한테는 얘기할 때는 뭐 우리 선생님. 선생님, 아버님이나 네. 뭐 선생님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집에까지 집에까지 그랬더니 아.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은 어머 이렇게 한국 분이 젊은 친구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네네. 그러니까 노인 아빠 사귀기 때문에 아, 그런 좀 그렇군요.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다고 웃으면서 그러면 전화번호 좀 줘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안면식이 없는 아무것도 젊은 분인데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고 그런 거죠. 네네, 혹시 네. 나중에 네, 술도 그렇죠. 좀 마시고 그런 편이니까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마시고 그래. 네.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러고 왜냐하면 술 마시는 사람은 제일 고민이잖아요. 집에 그렇죠, 돌아가는 그렇죠. 게.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이상하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다 서울서 살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혹시 우리가 포취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차 안에 놓고서 술 네. 한잔 먹어서 쳐버리든지 네, 뒤에서 치는 거. 네. 하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피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죠. 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경찰에 신고하든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희한테 얘기해서 이제 기자님하고 네. 통화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당시 술도 안 드시고 나왔는데 그 젊은 친구가 따로 나와서 그 제안을 한 겁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집이 어딘지 알고 뭐 모시다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택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말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랬잖아 먼저 그 친구한테 네. 혹시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네, 전화번호를. 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전화번호.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전화번호 줘? 왜 저 좋은 네. 일을 하면서 네. 어? 그래서 나는 이제 혹시 다음에 필요할 때 네, 네. 누구 부르니 되게 좋은 사람한테 네. 연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얘들은 장난하는구나 이게 아, 잘 그러니까 잘못하다. 우리 저 이 선생님은 행여나 이 한인사에서 그런 어떤 뭐 불상사 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봐 이 한인들이 많이 그런 일에 유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렇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예, 그럼요. 네. 나이 먹은 사람도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당하신 그런 일은 아니 그런 일은 없는데 네. 이제 여기서 있을 때는 이제 거기 당한 일은 뭐 지나가는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 미국에 사는데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네. 뭐 거지 가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네. 게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선의를 베풀어 가지고 네. 뭐 해주겠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네. 뭐 한 사람도 많이 당해야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시청자나 이 우리 미디어 동포들이 혹시나 행여나 밖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최고 상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냥 고맙다 하고서 네. 빨리 헤어지는 게 제일 상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런 분들이 진짜 어떠한 분들인지 모르고 어떠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 또 조심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이 제보 또 고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한인사에 많이 알려서 이러한 일이 당하지 않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좀 널리 알려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애난데일 한인턴에서 김성환이 간다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TV의 김성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기원 워싱턴 시범 공연단 남승현 단장을 모셨습니다. 워싱턴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팀과 이제 세계적으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워싱턴은 특별하게 국기원 그 태권도 엑스포로서 이제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태권도의 본사인 국기원에서 모두 태권도를 보급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범 공연단이 어떠한 뭐 공연으로 이제 그 주비사회나 한인사회는 물론 주비사회의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맞고요.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것은 태권도의 품새적인 역할을 정확하게 예전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정확한 태권도 동작을 태안해서 각 한인사회라든가 미국 사회에 태권도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시범단입니다. 네, 전에 이제 지난해에도 왔고 지난해에도 태권도 시범단이 왔었는데요. 예. 네, 올해 다른 특징,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시대가 변해가듯이 태권도로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태권도 본부는 태권도의 말 그대로 해로코로 본부다 보니까 태권도의 본질을 보여줘야 되는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태권도의 기본적인 정통성에 좀 이번에 시범에서는 많이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동석 원장님께서 못 오셨는데 조금 전에 그 지배응답 시간에 많은 그 제안을 했거든요. 예. 이러한 점들을 이제 앞으로 국기원이 어떤 시정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50년간 나갈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도 태권도의 방향입니다. 무도 태권도의 시작은 도장입니다. 도장에서 어린 아이부터 이제 하얀 띠부터 시작을 해서 도장이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인성이라든가 태권도의 정신을 이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점차 이제 성장함으로써 좋은 사람, 결론적으로는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되려는 그 자기의 수련 속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정말 태권도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의 이제 변화를 가져서 방향이 조금 이제 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원장님 생각은 다시 오리지널, 그러니까 태권도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태권도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50년은 정통성 회복에 두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갈 계획이지만 이 미국에는 뭐 수많은 태권도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태권도장이 이게 운영이 되고 또 이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법이 지금 많이 변질됐는데 그럼 이 도장들이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무도를 지켜가면서 이 도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도 지도자로서 조금 쑥스럽고 창피한 거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련생들에게 너희들은 잘해라, 너희들은 예의를 지켜라, 너희들은 태권도 정신을 지켜라, 이건 이제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도자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볼 때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태권도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선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좋은 길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인드로, 좋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사회 일각에서는 이 태권도장이 방과후 뭐 생활에서 방과후 교육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뭐 차일드 케어가 아니냐 이런 이 어떤 지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이제 뭐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까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흘리긴 했는데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도장에서는 그래도 50%는 모두성을 지키고 또 50%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태권도의 정통성은 지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츰 국변에서 방향을 잡아준다고 그러면은 다시 무도로서의 태권도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단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많은 도장에서 이런 단급 심사, 진급 심사를 사실 어찌 보면은 일각에서 비즈니스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한 그 진급, 어떤 단급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제 승급 심사를 통해서 레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적당하게 제가 잘 가르쳐서 부모들이 볼 때도 우리 학생이 잘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패드를 내도 되고 심사를 내도 되는구나 이런 그 지도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내도 우리 자식들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거를 배워온다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바람으로서 지도자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국기원이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떤 태권도장의 어떤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이동성 원장님께서 네. 새로 그 방향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네. 저도 지켜봐 주실 것을 원하고 네네. 이제는 정말 태권도가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네. 다시 정통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국기원장 선거가 올해 있나요? 맞습니다. 네. 10월에 있습니다. 그는 이 어떤 출마 자격이 뭐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나 뭐 영주권자 다 이렇게 그런 어떤 제한 자격은 없는 겁니까? 특별하게 제한 자격은 현재 네. 이제 태권도에 이제 고단자 6단 이상 있는 아. 자격이 되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어떤, 자격 요건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은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이동석 원장 다시 재출마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출마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네네. 보궐선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 네네. 하시고 다시 지금 이제 시작한 일을 네. 계속 킵 고잉 하고자 다시 이제 한번 제대로 해주시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워싱턴 동포나 또 워싱턴에 있는 미주에 있는 태권도인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쓰게 돼서 영광이고 저도 태권도인의 지도자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주 사회에서 태권도 지도자가 태권도를 통해서 다른 미국인들이 볼 때 모범적이고 정말 저 운동은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는 태권도 지도자가 네. 정말 모범적으로서 행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그 동포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네. 태권도에 대한 근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태권도 지도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사범이나 하는 관장 이런 분들의 어떤 변화와 지도가 개혁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지 못하신 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내가 되는가? 저처럼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워싱턴에서 많은 태권도 홍보를 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이민법 관련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김웅영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김웅영 변호사께서는 오늘 프린스 조지 한인회에서 가진 이민법 세미나 와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은경입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페어팩스에서 이민 전문 관련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웅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 프린스 조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가진 이제 이민법 세미나 나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셨는데요. 오늘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민 케이스들이 굉장히 적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민국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네. 부분과 네. 오늘 제가 질의응답쇼를 가지면서 느꼈는데 네네. 아직도 기본적인 그 새로운 이민 규정을 많이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신분 문제를 네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까이 계시는 전문 변호사님들 찾아뵙으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분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와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은 이민 업무,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고 많은 이민자들이 엄청난 긴장을 했거든요.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지금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단순 불법체자라도 추적해서 네네. 추방시키려는 실질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는
단순 불체자들에서 그렇게 추적해서 처방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불법 체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 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네네. 불체자를 위한 그런 이민 개혁이라는 이런 걸 네. 실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실현돼서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또 이민 정책의 하나 중에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민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고 순조롭게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지난 4월 달에 USCIS 이민국에서 발표하기를 우리가 네네. 처리 목표 타깃을 세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486이라는 마지막 신분 조정 단계를 네. 우리가 6개월 안에 처리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신분 변경 그리고 월크 퍼밋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네. 프리미엄 프로세싱 추가로 급행료를 내면 우리가 한 달 이내에 해주겠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만간 도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한인사의 경제도 많이 좌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몇 년간은 사실 이민 정책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 한인사의 경제에도 침체 현상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민 정책이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한인 경제도 좀 희망을 갖게 되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yes and no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친이민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아직은 팬데믹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네네. 많은 적지 현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또 추방재판 같은 경우는 이민 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한번 그 추방재판에 대한 케이스들은 기본적으로 2년, 3년, 5년 이상 막 걸리는 일들이 많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시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네네. 단계적으로 이민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네. 가장 시급한 네. 월크 퍼밋을 집중적으로 해준다든지 네. 추가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도 오실 분들이 네. 실제로 오실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네. 잘 몰라서 네. 네네. 못 오신 분들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전한다든지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네. 전문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네. 가능하면 올 수 있는 길을 같이 찾고 모색하면서 이런 분들이 일정한 부분들이 한국에서 온다면 네네. 이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그 한인 사회에서도 네. 활성화가 되고 또 네네. 그런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또 학기를 마치고 취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여기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이러한 그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많이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뭐냐면 저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했는데 뭐냐면 유학생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네.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유학생으로 왔을 때부터 깨달았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내가 막연하게 네네. 졸업을 하고 취업 활동하면서 하겠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로스쿨 하면 당연히 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유학생들은 졸업할 때쯤에서 문제를 부딪힐 것이 아니고 이미 유학할 때쯤부터 내가 장래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신분을 해결할 것인가 영주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방법을 하면은 네.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방법이 생긴 사람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주변에 안 해준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전문 변호사를 일찍 네.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준비를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업할 때쯤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어져요. 왜냐하면 네.
미국도 뭐냐면은 시민권자, 영유권자 우선주의를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분이 없으면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취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네. 그런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세미나 내용 중에 이민 동향도 강조하셨지만 또 하나 그 시민권 준비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시민권 신청하면은 이 업무가 순조롭게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준비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네. 당연히 시민권을 받습니다. 근데 네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옛날처럼 시민권 신청하면 6개월 만에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네.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뭐냐면은 숙련공으로 2년 네. 이상 기술 경력 있는 걸로 받으신 분들은 과거의 경력이 발목을 잡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범죄 기록이 네. 있었는데 그것이 지워졌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 심사관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은 네. 밝히시고 네. 그리고 그렇게 소명을 하게 되면은 시민권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네. 밝히지 네. 않으면 거짓말했다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진행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하려면 모든 걸 사실대로 열거를 하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런 이민법 또 이민 문제와 관련돼서 뭐 문의나 또 상담을 하고 싶다 변호사님께 연락하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네, 저희 일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조일러그룹 닷컴으로 가면은 네네.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과 네. 그리고 저희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로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전화로 이제 문의를 하시죠. 그렇죠.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담료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상담료가 무서워서 못 하시면은 네. 나중에 진짜 큰 문제를 직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변호사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로 생각하시고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상담도 차지 않으니까 일단은 겁을 먹지 마시고 네. 전문 변호사 저희 로펌을 아니라도 주변에 다른 변호사님 상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그 이민 정책과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김응영 법률사무소의 대표 전화는 몇 번입니까? 네, 703-309-1455번으로 해주시면 대부분 네.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703-246-9100 공원빵빵을 하시면은 네네. 영어로 전화를 하시더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이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국립기념일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열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펼쳐진 국립기념일 퍼레이드에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를 비롯한 9개 단체가 한 200여 명이 참여해서 한인사회, 한국사회를 빛냈습니다. 스티브 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행사 퍼레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행사는 저희가 마지막 단체 네. 피렐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시작은 한국 신문론으로 시작해서 네. 수신장 공급 네. 그리고 한국 쿠키와 네. 그리고 또 한국 한글놀이, 네. 제이오비 그리고 한국 케이팝 네네. 이렇게 다 같이 한국 역사 시간에 따라서 다 비춰요. 예, 오늘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가 기술사회 아니면 퍼레이드에 전하는 그 어떤 포인트, 메시지가 뭡니까? 한미 동맹 한미 동맹하는데 네네. 우리가 네. 우리도 미국인으로서 이민자 미국인으로서 그렇죠. 우리도 미국의 한 부분이라고 네네. 소개를 하고 네. 미국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자리에는 우리 스티브 리 회장님 사모인 빅토리아 리 사모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퍼레이드 참가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이게 지금 30년 만에 또 DC에 이렇게 온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30년 만에 오니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네요. 네. 오늘 옛날에는 뭐 30년 전에는 그냥 시청자의 일원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그때는 학생이었죠. 네, 최초로 오셨거든요. 네. 이때와 이 오늘의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아, 글쎄요. 네. 관계무량하네요. 관계무량하죠.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위해서 우리 네. 상호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아, 내주.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오늘 보니까 이 한일 사회에서 날씨는 화창한데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많이 나왔거든요. 네.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와 한국에 대한 우리 한일 국민들을 많이 그릇에 알리는 역할을 하실 거죠.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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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저 시청자나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함으로써. 아, 좀 더 많이들 나오셔서 많이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너무 국제적이구나. 이렇게 지금 많이 좀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나와서 더 이렇게 발란티어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혹시 그 한일연합이 있지 않더라도 계속 참여를 하실 계획이에요?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예. 힘들어서 오늘 견뎌보고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수행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망경 107번째로 주장 한국민의 무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또 이승 역사 평화 주시한 어묵선 등장이 많은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독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런 행사에 우리 한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서 김성환이 간다였습니다. USA 국기원 세계 태권도 엑스포가 조지 메신 대학 체육관에서 열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Our taekwondo practitioners, taekwondo families like me, but many of you may not have any experience with the taekwondo, but also I do know sooner or later you will become one of our taekwondo families. Am I right? 아카데미 디렉터 그랜마스터 강재원. Thank you. Next, we have demonstration team
Grandmaster, what's his name? Mr. Nam Seung-hyun. He was, highlight many years. But today, a little bit, maybe jet lag, maybe that's what I wanted to say right now, okay? Grandmaster Nam Seung-hyun, he's, Don't stop. Drive it all the way through to the floor. Ready? Are you ready? I am! Say yes, sir! Yes, sir! Ready? I I am! 지금까지 조지 메신 대학 체육관에서 김성환이 감독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를 아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북한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까지 올라갔던 유엔군이 중공군에 포위돼 격전을 벌이다 흥남으로 철수한 사건인데요. 이때 수많은 미군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진호 전투를 통해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남한으로 피신시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미국 방문단 30명이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7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워싱턴 DC, 버지니아주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거나 생존해 있는 미군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장진호 전투 호국 영웅 추모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군 참전 용사들의 고령화로 이들이 한국의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데 따라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방문단은 장진호 전투협회 회원들을 만나 함께 퀀티코 미 해병대 박물관을 방문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배한 후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와 가족 또는 유족 초청 감사 보훈 행사를 개최했으며 한국전 기념공원과 미 해병대 기지 방문, 해병대 군악대 행사 참관 행사 등을 이어가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당시 6.25 때 장진호 전투가 가장 격렬했던 전투고 가장 인도주의적인 전투였습니다. 그 말은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10만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가 남한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당시에 이런 영웅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이렇게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28일 퀀티코 미 해병대 박물관에서 열린 미 참전 용사 위로연회는 워렌 위드한 장진표 회장과 루디 미킨스, 조지 슈하우 등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과 워싱턴 지역 한인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위로연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미 해병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었다며 이 행사가 장진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enjoyed my friendship with Koreans all these years. And if anything happens in the near future, we are ready to go again.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미 해병 제1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경난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한 전투이며 미군 4,500여 명이 전사하고 7,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주요 활동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국가유공자 개인 장례의전 지원, 국가유공자 영현 합동 봉안 행사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은 한미 동맹의 성공이고 미국의 성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 머나먼 남의 나라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숨져간 타국 젊은이들의 피해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시애틀 형제교회 부족한 점을 세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앞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지금 잠깐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현대 성경 어떻게 되냐면요. 에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 나는 온 세계에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이렇게 현대 성경에 이렇게 자꾸 풀어내니까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예배가 많이 좀 다운도 되고 또 영성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게 거의 뭐 독감 수준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말씀도 회복되고 찬양도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럼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일단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까무러치기 하듯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4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비밀을 보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는 형제교회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 영성을 회복시킬 책임과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부흥 집회를 한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그리고 저녁에 시작하면은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내려오셔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기본 12시에 끝나고 밤 12시에 또 오래 하시는 분은 새벽까지 그냥 새벽 예배까지 그대로 하셨어. 그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계속 부르짖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또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영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형성이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예배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중국 사람 한족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지하교회 지도자들만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는 변변한 신학교도 없고 그렇게 그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것은 화장실 가는 시간에는 점심시간 빼고는 한 명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을 계속 하는데 목이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또 중국 통역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많은 혜택을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첫째,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중국은 공산세계니까 공산당원이 돼야 이제 진급도 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죽을 각오로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실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죽기 살기로는 정말 하나님 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요한계시 2장 10절 말씀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여했던가?
저는 그 중국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이분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로 만족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죽기 살기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충성한 거, faithfulness. 정말 신실하게 주님 가까이 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종이 상전에게 갈 때는 무릎 꿇고 상전이 지시한 대로 따르잖아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이 충성인데, 그럼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할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시를 따르고 뭘 시키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들으라네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겠죠. 오늘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에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우디에 살았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에요. 뼛속까지 피속까지 이슬람이에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새벽 5시 반에 기도를 해요. 하고 안 하고 초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정오 12시에 또 기도를 해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후 6시에 기도를 해요. 해주고 나면 7시 반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하루에 5번 기도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이슬람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오는가. 제가 거기 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슬람에서 그런 건 참 배워야 되겠다. 예배의 자세, 그건 배워야 돼. 이거는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누가 기도를 하거나 초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병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의사들이 진료를 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환자를 돌보고 회진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은 딱 스탑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TV나 라디오나 모든 공중 방송이 딱 그 시간 되면 기도문이 나와. 5분 10분 동안 기도문 나오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뉴스고 뭐가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딱 기도 시간 되면 전국의 모든 방송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삶이에요, 삶. 제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살면서 아랍어를 또 공부를 해야 이제 환자들 대할 때 대화가 되니까 아랍어를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 뭘 가지고 배웠냐면은 코란을 가지고 배워요, 코란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알라 아크발 그래요. 알라는 유일하신 신이다. 그리고 비스밀라 니르라힘 그래. 모든 것은 알라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선포하노라 이렇게. 알라의 뜻으로 모든 건 지어졌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일상 모든 언어가 알라가 다 들어가요.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인샬라 이런 들어보셨죠? 그 옛날 영화도 있어서 인샬라라는 영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라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무슨 좋은 일 있으면은 알함두릴라 그래요. 그러면은 알라에게 감사합니다. 이 삶이, 언어가, 일상생활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슬람도 그렇게 철저하게 삶 속에서 신앙과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놀란 일은요, 5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엄마가 보통 어떻게 해요? 애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울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애를 버쩍 들고 하늘을 향해 이러는 거야. 알함두릴라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이가 죽었는데 신에게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신으로부터 왔으니까 신이 데려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신이 데려가는데 이거는 신의 뜻이라는 거다. 인샬라. 알함두릴라. 애가 죽었지만 이 아이는 신에게 와서 신이 데려가게 되는 신의 뜻이다. 그래서 신에게 감사한다고 애를 버쩍 들고는 알함두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삶 자체가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 삶 속에서 뼛속까지 피속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한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된 주님을 섬길 때 더 목숨 걸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제 친구 중에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평생을 절에 나갔어요. 그래서 별 이름을 보살이라고 부르더라고. 보살. 근데 제가 끈질기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전했더니 친구 어느 날 자기도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 주일날 이제 메시에 어느 교회를 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서 연결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새벽 기도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교회를 처음 가는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식은 죽 먹기래. 자기가 절에를 평생을 절에 갔는데 절에 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모욕 제개를 하고 절이 어디에 있어요? 산이죠, 산에. 그 깊은 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모욕 제개를 하고 산 속으로 가서 108배를 한 거예요. 108배. 그리고 한 번씩 가서 또 1000배를 한대. 1000배. 여러분 1000배 아세요? 앉았다 섰다 그 무릎 꿇고 앉아 하는 거를 1000번을 한다니까 1000번.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교회 가서 어제 앉아서 예배 드린 거는 식은 죽 먹기라. 식은 죽 먹기. 누워 떡 먹기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 한번 나온 것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아주 목사님 앞에 인심 쓰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평생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때 새벽 3시에 모욕 제기를 하고 그 깊은 산속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108번 앉아다 섰다 절을 하면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특별한 기도할 때는 1000배를 드려요. 1000배. 1000번 일어나다 섰다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불교 신자도 1000번을 앉아서 섰다 일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나와서 따뜻한 히터 나오고 추우면 히터 나와 여름에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 나와 의자 편안한 푹신 의자 앉아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못한다면은 하나님 우리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거든 목숨 걸고 생명을 준다면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원한다면은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본으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내일 주일 예배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는 못 오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 훈련시켜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10대가 되고 청소년 됐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를 기초를 다 가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떠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만 해도요 70%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전국의 60%가 현재 주일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출산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애도 없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고령화가 자꾸 되니까 아이들이 없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이들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형제 교회는 애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다음 주에 비전도 크시고 많은 스포트를 하시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교회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해서 쇼핑 안 가십니까? 직장 안 가세요? 애들 학교 안 가요? 가잖아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시장도 가고 식당 가서 외식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못 나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집 밖을 안 나가면 이해를 해요. 집 밖에도 안 나가시는 분은 교회 안 나와 그렇구나 이해를 하지만 뭐 특별히 몸이 아프시든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는 그건 특별한 경우 그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도 안 가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건 다 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는 목숨 걸고 예배에 충성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 불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자들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면은 우리가 나부터 본을 보여야 되니까 주일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내일 아침 예배가 1부, 2부, 3부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이제 예배가 몸에 습관이 되고 이게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 전에 나온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도록 훈련시켜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성을 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은 다른 일도 다 최선을 하게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do my best,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최고는 아니지만 엄마는 엄마의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최선을 다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 아빠가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와서 아이들 막 깨워서 또 학교 보내고 학교 막 보내고 나서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집 대강 치워놓고 막 부엌도 대강 치워놓고 방도 대강 치워놓고 출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요. 왜냐면 애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했는데요. 보통 백화점에는 가게 문 마음대로 못 닫아요. 왜냐하면 그 가게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똑같이 동시에 문을 닫아요. 9시에 문을 닫으면 뒷정리하면 10시쯤 돼요. 그럼 집에 오면 11시쯤 돼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차를 타고 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졸면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차를 세워놓고 갓길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까지 잠이 들은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 무슨 일이냐고. 혹시 술 마시냐고. 그래서 이게 알코올 테스트하고 술은 안 마시는데 너 왜 그래 해서 사실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내가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니까. 이게 또 갓길에서 자면 위험하니까 내가 에스코트를 해주니까 집으로 가자 해서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에스코트해서 집에 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각자 부모님 자신을 향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이제 그때 집에 오면 일이 끝나나요? 밑반찬 만들어야 되죠. 빨래 해야죠. 집안 살림 정리해야죠. 그러다가 비즈니스 할까 서류 정리하면 새벽 2시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아이들 다 운동선수였어요. 큰딸은 기계체조 다이빙 선수, 아들은 육상선수 펜싱 선수, 막내는 육상선수 허들, 장애물 뛰어넘기, 그리고 배구 선수였는데 전부 다 학교에서 주장이었어요. 캡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아마 자녀를 운동선수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훈련 받고 한 일주일 3번은 대회를 나가요. 게임을 나가요. 하루는 뭐 시애틀에서, 하루는 타코마에서, 하루는 막 원정 게임을. 그럼 일찍 돌아오는 날이 10시, 11시에 밤 10시, 11시. 그럼 아이들 운동선수니까 하루는 큰딸 그 다음에 둘 아들, 그 다음에 막내딸, 그 다음에 아들, 큰딸 이러면 일주일 내내 운동게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집에 밤 10시, 11시 들어와요. 제가요 치어리더 대장이었어요. 치어리더 대장. 4년 내자 우리 2년 터울이니까 큰딸 4년, 아들 4년, 막내 4년이니까 이렇게 겹쳐지고 하니까 10년을 아이들 치어리더 대장. 보통 엄마들이 응원을 해요. 얼마나 응원을 잘했는지 제가 학교에서 치어리더 대장이 됐다. 대장.